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학견의 안보정로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심야 방송이 되겠습니다. 벌써 이제 2시가 다 돼가고 있는데요. 자, 이번 시간에는 여기 한동훈 위원장이 날짜상으로는 오늘이 되겠습니다. 1월 16일 날 오전 10시부터 지금 인천에서 신년 인사회를 갖습니다. 자, 신년 인사회 굉장히 의미가 많죠. 더군다나 이재명이가 또 인천이잖아요. 계양을. 자, 그래서 이번 인천 말하자면 신년 인사에 관련해서 경찰이 지금 완전히 비상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관련 내용을 여러분께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고, 그리고 이준석이도 아주 못돼 먹었어요. 입만 열면 이제 거짓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입만 열면 윤 대통령 플러스 한동훈 위원장까지 묶어서 비판하는 쪽으로 지금 이제 전선을 넓히고 있는데, 야, 이준석이, 제가 또 그랬잖아요. 이준석이 지금 신당에 참여하는 인사들 몇몇을 보면 고만고만한 사람들이, 야, 무슨 창당 준비위원장을 맡고 한마디로 참 웃기는 것이죠. 자, 이러한 이준석의 그야말로 막무가내적인 이 방해 활동이 되는 거죠. 아니, 이런 사람이 말이죠. 보수정당의 대표를 했으니까. 그래서 제가 뭐 특정 지역 얘기할 것 없이 우리 당원들도 투표할 때 반성을 좀 해야 돼요. 예. 자, 그래서 어쨌든 그건 지나간 과거고 앞으로만 잘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총선과 관련해서 이준석이 신당에 대해서는 한 표도 나오지 않게 우리가 관리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지금은 제가 이게 보도해드리는 게요. 지금 도하 언론에 지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자, 한동훈 위원장이 지난 2022년도 이 출근할 때요. 법무장관 첫 출근 날 던킨 도넛 커피하고 도넛을 들고 차에서 내리는 이 사진. 그 당시에 상당히 화제를 일으켰는데요. 요게 한동훈 위원장은 거짓말하는 것이다. 요렇게 지금 이미지 메이킹 차원에서 기획된 것이다. 그런 게 쉽게 얘기해서 기획된 건데 이게 거짓말 사진 언론 플레이다 이거죠. 자, 그런데 그래서요. 이 법무장관 이 사진과 관련해서 그래서 이제 바로 이제 이 해명을 내놨습니다. 자, 그래서 그거는요. 출근길, 그러니까 이제 이준석이가 한동훈 위원장의 타워팰리스에서 본부 가는 길 아무리 찾아봐도 던킨 도너츠는 없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 거짓말 기획 홍보다 이렇게 했지만은 그날은요. 이 동선이 집에서 법무부를 간 것이 아니고 광주 5.18 행사에 참여했다가 이 과천 출근을 하는 바람에 서울역에서 내려서 서울역에 있는 던킨 도넛 집이 있어요. 저도 알아요. 거기에 가서 커피하고 도넛을 사가지고 차를 타고 와서 그 과천 청사에 출근한 거예요. 자, 이래서 완전히 X 망신을 당한 이 사례가 지금 다시 하나 또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날짜상으로는 어제죠. 누구죠? 이재명이 개항글이 이제 사실상 이제 확정된 거예요. 그 근거로 좀 어제는요. 뭘 제가 말씀드렸냐? 그리고 그 계산역이 제일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유동인구가. 딱 거기다가 사무실을 만들었어요. 사무실도 지금 가지고 있는 사무실보다도 훨씬 더 크게 만들었습니다. 이 얘기는 계양을 안에다가 지역사무소 만들었다니 거의 출마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요, 지금 이제 의정활동 계획서를, 이 공천을 받으려면 4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의정활동 계획서에 보면은 을과 관련된 공약사항 일종의 요거가 많이 이 기술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양을 지역 활동을 약 총 서술량의 한 20% 정도를 할애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요, 다른 이거는 이제 자기가 장 대표니까 다른 뭐 전반적인 이 정치 현안에 관해서도 의견을 표출했지만은 지역 사업과 관련해서는 계양을을 집중적으로 여기에 기술했다는 겁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결국은 계양을로 확정됐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요. 이태원 참사. 이거 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일인데 경찰에서 그동안 수사를 하다가 검찰에다가 이제 송치를 한 사건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 문제가 경찰에서 어떻게 할지를 잘 몰라. 좀 헤맨 것 중에 하나가 용산 소방서장하고 그 다음에는 서울경찰청장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요게 이제 문제가 됐는데요. 그래서 이제 검찰총장이 수사심의위원회를 열어봐라. 이렇게 이제 지시를 해서 열렸는데,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에 대해서는
기소하라. 이렇게 검찰 수사팀에 권고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용산서장에서는 기소하지 말아라. 이렇게 권고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요 내용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제 안보상으로는요, 크레므린 궁에서 이제 발표한 내용인데요. 푸틴이 곧 방북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천안함, 지금 새롭게 이제 신형 천안함이 이제 취역을 했는데요. 이 함장으로는요, 당시 천안함 사건 때 작전관으로 근무했던 박영수 중령이 차기 함장에 취임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요 정도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이제 하나씩 이제 보도를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요, 맨 먼저 오늘 이제 오전에 인천 시당 신년 인사에 참석하는데, 이와 관련해서 지금 이제 이 시당 신년 인사에 하는 장소가요, 계양을 지역에서 직선거리로 2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지역 선거 구상으로는 계양갑에 속해 있는데, 문제는 뭐냐, 시기적으로 지금 이재명이가 피습당한 지 지금 며칠 안 되잖아요. 지난 1월 2일날 됐으니까 딱 2주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다가 이 계양은 또 민주당의 텃밭입니다. 을이든 갑이든 간에. 그렇기 때문에 돌발 사태에 지금 경찰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고요. 우리 당에서도 이 각별한 안전활동을 요청한 바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왜 그러냐면 내일 말이죠. 지금 현재로서는 한 400명 정도가 참석하는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항상 보면 한동훈 위원장이 훨씬 더 많은 인원이 오잖아요. 자, 그래서 이번에도 이 상당한 규모의 경찰 경호 경력이 이제 파견될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더군다나 말이죠. 지금 이제 그 행사장 인근에서 이 김건희 여사 특검 이거를 과 관련된 또 이 집회를 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행사 인근에서 이 특검과 관련해서. 자, 이게 이제 일종의 경호 우회 요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경찰이 지금 비상에 걸려 있다. 이러한 지금 상황이고요. 다만 지난번에 이제 광주에 갔을 때는요, 경찰 경찰 병력들이 너무나 많다. 한 400여 명이 이제 투입이 됐는데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과잉 경호한 것이 아니냐, 그런 비판의 소리가 있어서 이번에는 이 경찰 동원되는 숫자는 밝히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이 정도로 해서요, 내일 방문과 관련된 이 안전 문제가 아주 큰 이슈가 되고 있어요. 자, 이번에는 이제 한동훈 위원장과 관련해서 이준서이가 한동훈 위원장을 비판하다가 제대로 올려들은 거예요. 바로 뭐냐? 바로 요 사진이 되겠습니다. 요 사진이 이게 어느 쪽 사진이냐? 이게요, 이제 벌써 2년이 됐어요. 2022년도 5월 18일 날 광주에서 42주년 행사를 마치고, 그리고 이제 법무부 과천청사로 출근할 때의 이 모습이 되겠습니다. 요 사진을 가지고요, 이준석이가 뭐 엄청난 큰 건을 한 것처럼 지금 이제 언론 플레이를 하다가 딱 걸려 들었어요. 예. 여기 이제 던킨 도너츠 딱 표시가 되죠. 예. 요거를 이제 비판한 거예요. 그래서 이건 이 기획한 것이다. 예. 이미지 메이킹 차원에서 기획 언론 플레이를 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비판하고 나섰어요. 그 비판의 근거는 뭐냐? 지금 한동훈 위원장 집이 타워 팰리스에 돼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과천청사로 가는 길에 던킨 도너츠 매장이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거 기획, 이 홍보다. 이렇게 이제 욕을 하고 나온 건데요. 자, 그래서 이제 팩트 체크를 해봤어요. 지지자들이 이제 팩트 체크를 해봤더니, 한 장관이 이때 집에서 출근한 게 아니고 서울역에서 지금 청사로 출근했어요. 그런데 서울역 안에 던킨 매장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완전히 망신을 당한 거죠. 그러면 이거를 갖다가 이준석이가 언제 문제 제기를 했느냐? 딱 오마이뉴스, 여기 오마이뉴스에 이제 오마이뉴스 간부 출신의 개인 채널인 장윤선의 취재편이죠. 여기에 출연해가지고요. 자, 타워팰리스에서 본부까지 출근하는데 던킨 도넛 커피를 들고 갔는데, 자기가 이제 쭉 검색을 해봤더니 이거를 살 수 있는 동선이 없더라. 예, 그래서 이게 우연일치라고 보고 싶지만은 한 위원장은 아무리 봐도 누구한테 조언을 받는 느낌이 들고, 아니면 조언을 받거나 또는 그런 스타일을 잡아주는 사람, 펠로폰네소스 전쟁사 그런 것처럼. 예, 그러면서 던킨은 드라이브 스루가 없다. 과연 관용차를 타고 출근하다가 던킨에 내려서 다시 관용차에 탔을까? 아니면 운전사한테 사오라고 했을까? 이렇게까지 진도를 나가버리는 겁니다. 집 상상력을 동원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대선 모두 가셨어요. 혼자. 자꾸 아이템이 등장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혼자 2027년도 대선 모드로 가서 지금 이제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다. 이거를 비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영상에는 한동훈 위원장이 던킨도넛하고 커피를 들고 과천 청사에 출근하는 사진도 함께 띄워졌는데 이 사진, 이 영상 찍힌 게 2022년도 5월 18일 오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오전에 이 광주 행사하고 올라온 게 딱 맞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완전히 이제 망신을 당하게 된 겁니다. 예. 그래서 오전에 광주 이제 5.18 민주행사에 참석했다가 서울역에서 광주 송정역까지 광주에 KTX 특별열차를 타고 가고 그리고 올라올 때 다시 KTX를 타고 오니까 서울역에서 내려서 서울역에서 그러니까 이제 던킨 커피를 한 잔을 산 거예요. 그때 딱 찍힌 거예요. 그래서 서울역에 도착해서 관용차를 타고 오다가 이 법무부 청사에 딱 도착한 시간이 오후 2시 20분이에요. 오후 2시 20분. 그러니까 이제 그날 딱 오후에 촬영된 사진으로 딱 되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법무부에서 얘기가 그날은 한동훈 장관이 서울역 매장에서 커피를 샀고 그날만이 아니라 지방 출장 때도 던킨 매장을 자주 인용하고 있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나섰습니다. 아주 쫄딱 망한 것이죠. 자, 그런데 지금 이준석이가 최근에 연일 한동훈 위원장에 대해서 부정적 발언을 내고 있어요. 지난 10일 날에는 부산에서 1992가 찍힌 이런 티셔츠를 입으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저도 여러분께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어떤 분들한테는 이거 조롱 의미가 있어. 이렇게 얘기한 바 있고 또 물론 너희는 우승을 못 해봤지 라는 얘기는 아니겠지만은 부산에 이제 이 힙한 아이템 하나를 장착하고 가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산 다섯 의원들을 다 자리려고 할 것 아니냐. 그래서 티셔츠는 입었지만은 부산의 핵심 정치인을 다 자리려고 하는 행보 그리고 보여주라는 이미지가 동치화 될 수 있겠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도대체 한동훈 위원장은 무엇을 입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예, 요렇게 또 비판을 하고 나섰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해서요. 이준석이는 한동훈 위원장을 때리면 때릴수록 한동훈 위원장의 등치는 커진다. 그래서 이나땡이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한동훈 위원장을 때리려고 지금 벼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추미애 아니에요? 근데 추미애가 안 나오잖아요. 왜? 이 추미애가 이재명하고 또 워낙 가깝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또 말렸겠죠. 추미애한테. 아, 이재명과 추미애의 관계도 아주 끝까지 우리가 추적해야 될 것 같아요. 어디까지 이 명추, 뭐라고 하죠? 이런 거를, 명추 작전을 펼 것인지 우리가 철저하게 연구를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예. 자, 이번에는 말이죠. 지금 이제 이재명이가 이 계약을 나오는 것이 분명해 보이는 아주 중요한 불적 증거를 하나 찾았어요. 요거를 갖다가 지금 이제 동아일보가 단독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재명이의 의정 계획, 활동 계획서를 입수를 했어요. 이 당에 제출한. 그래서 이 의정 활동 계획서에 딱 보니까 개항을 활동이 한 20% 정도로 제일 많이 할애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 개항의 새로운 미래 성장과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겠다. 자, 그래서 그동안에 나왔던 비례대표 또는 험지 출마 가능성 이제는 싹 다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자, 그래서 전체가요 4,907자인데 이 중에 990자가 개항을 지역구를 대상으로 한 의정활동 계획서예요. 그래서 이 계획서를 보면은요 진정한 자족도시로 거듭날 개항 테크노밸리 성공의 초석을 다지겠다. 그리고 개항 테크노밸리를 판교 테크노밸리처럼 경쟁력을 확보해서 개항구를 확실히 바꿔나가겠다. 그리고 규제 합리화를 통한 개항의 새로운 미래 성장과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겠다. 자, 그래서 요걸 보면 확실하게 이제 개항에 나오는 걸로 굳어졌고요. 요 지금 이 의정활동 계획서 말고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산력에 사무소를 하나 냈다는 거 아니에요? 요것만 하더라도 당연히 계산력이 됐다. 그러면 자기 관할 지역인 계양을 여기에 이제 쭉 출마하는 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끝났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의정활동 계획 속에는 경제민생 위기에 손 놓은 산무 정권 대신에 즉 무능부책인 무기력 정권 대신에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서 책임 있는 정당으로 국정운영 정상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오직 국민, 오직 민생이라는 각오로 민생경제 회복에 온 힘을 쏟겠다. 이렇게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리고요, 분야별로는요, 외교안과 국방 분야에서의 활동에 집중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내놨어요. 그래서 외교의 가장 중요한 것은 국위 우선과 북핵 문제 해결을 통한 한반도 평화체제의 항구적 유지다. 그리고요, 포괄적이고 호혜적인 한미 동맹을 강화하고 역사와
이 영도, 즉 독도 문제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하는 그런 입장을 취하겠다. 그래서 굴욕적인 대일 외교를 즉각 시정해야 된다고 밝혔고요. 국방 분야와 관련해서는요, 22대 국회는 우리나라 국방 혁신 가장 중요한 시기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 첨단 기술 국방 분야 적용, 그리고 이제 전역지 국가 보상 강화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고 합니다. 전역자 국가 보상 강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제 명의가요, 이제 개항을로 확정이 됐다. 그래서 무슨 비례대표 불출마, 이거는 이제 완전히 이제는 더 이상 시나리오가 될 수 없다는 점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는요, 이 검찰 관련인데요. 자,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지금 경찰이 지난 1월 달에 두 차례에 걸쳐서요, 외부 전문가 5명한테 자문한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 과연 김광호 서울청장을 이걸 구속할 것이냐 말 것이냐. 자, 그랬더니 그 당시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해서 불구속 송치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불구속 검찰한테 넘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검찰도 똑같은 고민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이원석 검찰총장의 지시에 따라서 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를 했어요. 그랬더니 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했는데 바로 어제죠. 오후 2시부터 회의를 열고 비공개 심의를 딱 벌인 그때 9대 6으로 이 김광호 서울청장은 기소하다 해야 된다. 이런 의견을 최종적으로 냈습니다. 왜냐? 참사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지만 구체적인 대책을 전혀 수립하지도 시행하지도 않은 이 과실 인정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요, 용산경찰서장에서는 1대4로 불기소 의견으로 통보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걸 보면 이제 이 검찰에서는 당연히 지금 이제 기소라고 됐으니까요. 지금 그러지 않으면 이제 불구속 송치가 되어 있는, 경찰로부터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불구속 상태로 그대로 기소할 것이 이제 분명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왜 그렇게 됐느냐? 지금 경찰에서도 굉장히 애로사항을 많이 겪었고, 그래서 이제 경찰에서, 왜냐하면 경찰의 최고 책임자잖아요. 서울 경찰청장이니까 서울청 안에서 뭐 제일 센 사람인데, 이런 사람하고 또 소방 최고 책임자까지 꼭 이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 이런 이제 그 딜레마에 빠진 거예요, 서부지검에서.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수사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의견을 들어봤더니, 그거 김광호 청장은 기소, 그렇죠? 그리고 용산서장은 불기소,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된 겁니다. 자, 그런데요, 이거는 이제 권고의 의견에 불구하고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제 어떻게 할 것인지는 이제 검찰의 독자적 판단에 달려 있는 것이죠. 자, 이 정도가 되면 이제 구속 수사는 어렵고 결국은 불구속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제 러시아 크레물린궁이 밝혔다고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요. 자, 이걸 보면요, 푸틴 대통령이 곧 북한을 방문한다, 이렇게 이제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날짜는 외교체를 통해서 합의가 될 것이다, 딱 이렇게 했는데요. 자, 그 정도로 지금 러시아와 북한 간의 이런 협력 관계가 아주 최상의 수준으로 지금 발전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천안함 사태 때 작전관을 근무했던 박연수 중령이 신형 천안함의 차기 함장에 취임하는 걸로 딱 결론이 났습니다. 자, 그래서요, 지금 본래는 초계함 천안함이었어요. 2010년도에 폭침이 됐던. 근데 이제 작년에 전투 능력을 갖춘 최신 호위함 천안함으로 13년 만에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새 천안함은요, 배수량이 2,800톤이고 구형 1,000톤보다도 그 함급이, 그렇죠, 이 초계함에서 이 호위함으로 지금 올라갔어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인구의 회자가 되고 있는 겁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요, 오늘 모든 시바 방송은 전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항상 고맙고요, 편안히 주무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